힙한 할머니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밀라노 디자인 유학생 1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탈리아 유명 명품 브랜드들을 국내 처음으로 들여온 패션업계의 전설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100만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로 남다른 감각과 철학적인 명언을 쏟아내는 이분입니다. 밀라논나 장명숙 씨와 함께합니다. 짜오 아미치. 예,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맞죠? 네. 네. 제가 인사드리는 이 짜오 아미치가 이탈리아어로 안녕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만 구독자 밀라논나 채널에서 사용하는 공식 인사말이기도 한데 사실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많은데 경어체보다는 MZ세대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전 젊은 사람들하고 친구인 게 좋잖아요. 네네. 제가 경어를 쓰면 그쪽에서 좀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렇죠. 차오 하면 안녕, 아미치 하면 친구분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최근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을 넘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 구독자 중에서 이 연령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있으시대요. 아주 골고루. 그리고 네. 특히 모녀가 그렇게 제 모녀가요? 네, 아. 제 채널을 많이. 부녀가 보시는 적이 있고요. 아, 부녀나 모녀가. 네. 그러니까 세대 간이 이렇게 같이 사실 내 유튜브 채널과 부모님 유튜브 채널이 좀 갖기가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녀가 혹은 모녀가 같이 구독을 하는 비율이 꽤 있다고 하십니다. 그 MZ 세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하고 좀 말이 좀 잘 안 통한다. 그리고 이른바 뭐 꼰대들이랑 말 섞기 싫다. 회식은 대체 왜 부르는 거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왜 MZ 세대들이 나이를 좀 언급해 죄송합니다만 74세 할머니와 밀라논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열광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 52년생이에요. 그럼 만 72세로 가겠습니다. 73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73으로 향해 가고 있는 72세.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저야 잘 모르죠. 근데 지금도 지금 오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네. 사진을 부탁을 하면서 지하철 타고 오셨군요. 네, 당신 본인의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어머니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부탁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데 그럼 우리 젊은 분은 저를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자기도 너무 열심히 보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권했다고 이렇게 나랑 대화를 해달라고 권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야 사실 정확하게 모르죠. 젊은 분들이 왜 저를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차근차근 좀 여쭤보고요. 네. 이 밀라논나께서는 별칭처럼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밀라노와 좀 인연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명예기사 자귀도 받으실 정도이고 우리나라 최초로 1978년에 이탈리아에 또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도 단연 패션 관련 멋있게 옷 입는 법 알려주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55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페라가땡, 또 막스마땡 뭐 이런 이탈리아 유명 명품 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오셨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명품관의 시초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착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착안은 제가 한 게 아니죠. 유통업계에서 그런 착안을 했는데 네. 그 담당자를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 찾아낸 게 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큰 백화점에 고용이 된 거죠. 네네네. 참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좀 옷을 멋있게 입는 법 이게 우리가 꼭 명품을 입어야만 멋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꿀팁 간략히 좀 알려주신다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입고 싶은 대로 입으시라고. 입고 싶은 대로 입으라고요? 네.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럼 뭐 형광색 티셔츠에 반바지, 검정 양말 이건 좀 별로지 않나요? 왜 별로예요, 그게? 그게 별로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네네. 본인이 입고 싶으면 입으면 되지. 저는 누구한테나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단 보는 사람이 너무 혐오스럽지 않을 정도로. 근데 형광색에다 검정 양말이 혐오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입는 옷에 좀 자신감을 네. 가질 필요가 네. 있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다방면에 유능하신 분, 특히 패션업계의 선구자께서 갑자기 유튜브를 하시고 또 책을 내셔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고 그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제 뜻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그러세요? 요즘 표현으로. 제가 빵집에서 팥빙수를 먹고 있는데 어떤 젊은 분이 다가오셔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너무 분위기가 네. 독특하다고 하면서 이른바 요새 젊은 분들이 말하는 그 왜 번호 물어보는 걸 뭐라고 용어가 있잖아요. 네네, 은어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기 컨텐츠 쪽에. 네네.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그럼 그쪽 번호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죠. 네.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길거리 캐스팅으로 흔쾌히 또 응하셨고. 이게 6년 전이에요. 6년 전의 2019년. 일입니다. 6년 만에 이제 100만 구독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인기 있는 영상 두 번째가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이 건강과 일상에 관한 영상이던데 1952년생이신데도 지금 꼿꼿한 자세와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계신데 비결은 뭘까요? 사실은 제가 척추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께서 매일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라고. 매일요? 예. 꼿꼿한 자세로. 오늘도 그래서 굳이 지하철을 타고 걸어오셨나 보네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오거나 하면 제가 10,000보를 못 채우니까. 그래서 20년 넘게 꼿꼿하게 걸어버릇 했더니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보시는 분들이 자세가 좋다고. 그러면 반대로요. 이거는 내가 꼭 피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쯤 되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건 안 하죠. 그러시구나.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네. 하기 싫은 예전에는 왜 보기 싫은 사람들 막 만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이쯤 되니까 제가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평안한 대로 내 마음이 이제 가는 대로 이제 가는 것을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나이듦에 대해서 또 저성노화, 슬로우 에이징 뭐 이런 것들이 화두고 또 인기인데 천천히 늙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뭐 피부과에서 뭘 맞았다, 무슨 시술을 했다, 이거 뭐 20번 해서 되냐, 뭐 100번은 맞아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도 좋지만은 되게 처지고 주름진 얼굴, 나이 든 그 모습 그 자체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노화는 어떤 방향일까 싶습니다. 글쎄, 저는 요즘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드니까, 그리고 아까 저한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셨잖아요. 유튜버가 된 계기하고, 네.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계기인데, 저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호칭도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을 때 그 독자분들의 반응이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근데 저는 그냥 억지로 제가 강물을 역류하면은 탈이 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강물 흐르는 대로, 저는 세월도 흘러가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제가 맞춰서 같이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뭔가 역경을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고난을 극복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귀히 여기는 것도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늙는 건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왜 머리 염색을 안 하냐고. 심지어 댓글에도 염색하면 더 젊어 보이실 텐데. 근데 제가 이 나이에 젊어 보여서 뭘 할 건지, 저는 그걸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뭘 할 건지, 젊어 보여서. 저는 그리고 어려서 할머니랑 많이 가까이, 할머니가 많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할머니 주름진 손을 만지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따뜻하게 느꼈고. 네네. 그래서 그런 주름이 왜 나쁘지? 물론 저도 이제 막 주름이 생겼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주름은 제 얼굴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팽팽하신데.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행복 지수가 근데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2024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 노인들의 행복 지수 보시는 것처럼 59위입니다. 1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고요. 전문가들은 그 소득, 또 건강 지원, 돌봄 체계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개선하면은 행복 지수가 올라갈까? 왜 한국의 노인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유럽 생활을 오래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비교를 굳이 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유럽이나 서구에 비해서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시부모 공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컸어요. 생활비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제가 저희 자식 세대한테 저를 이른바 공양해달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너무 빠른 변화에서 오는 가치관들의 차이 때문에 노인네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또 가끔씩 또 어르신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그런 얘기해요. 아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니?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좀 그 연장자분들도 스스로 좀 이런 걸 좀 노력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그 걸리버 여행기를 썼던 작가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말하라. 예.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딱, 아, 맞다, 이거다. 왜 맞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오기 전에는 저는 다가가려고는 안 해요. 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살게 두고 저는 제 리듬대로 제 거를 살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막 급하게 뛰어가야 되잖아요. 환승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 전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럴 땐 저는 항상 그래서 가장자리로 걸어요. 방해 안 하려고. 보통은 이제 젊은 세대에게 좀 다가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은 가게 둬요. 그 사람들이 그 대신 필요하면 찾아오겠죠. 필요하면 찾아올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 소통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도 좀 선생님한테 인생에 대한 조언을 참 많이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청년들이 일단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뭐가 있고 또 그 고민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글쎄, 제가 그냥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 이제 저처럼 늙고 싶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댓글. 예. 워너비다, 뭐 멘토다 그러는데 아니죠. 저는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멋있게 늙겠죠. 왜냐, 그분들은 지금 20, 30대를 사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70년대, 80년대 20, 30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너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저는 서로 인정했으면 좋겠어. 다름도 인정하고 늙음도 인정하고 그리고 역지사지 해보고 그리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서로 뭐 그렇게 어긋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늙음도 인정해주고 젊음도 인정해주고. 참 그래서 댓글 보면서 신기했었습니다. 지금을 한창 살아갈 나이인데 선생님처럼 늙고 싶어요라고 하는 댓글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참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손자 또 손녀뻘 그보다 좀 더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20대 10대들과도 좀 스스럼 없이 소통하는 비결이 뭘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친구들이 필요하러 하면은 그야말로 도와줄 준비는 돼 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서 귀찮게 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그게 꼭 안 되는 사이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 이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간섭을 하려고 하고 소통을 좀 일부러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운이 좋게 특히 저기 아들들 친구들하고 참 친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뭔가 고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는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애인 문제라든지 그냥 그러면 제가 제 자식 문제같이 생각하고 다 들어주고 일단 다 들어주죠. 들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준 다음에 나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판단은 자기가 하라고 저는 항상.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내 아이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뭐 이렇게 강요하고 내가 했던 거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침을 주고 뭐 이러거든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지금 분들은 인공지능이랑 견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제가 무슨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건 너무 좁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생로병사는 전생이 어디나 똑같고 젊은 사람들 삶이나 저의 삶이나 생로병사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의 기본에 충실한 조언을 저는 원할 땐 해드리죠. 네네. 저희가 그 출연자분들에게 좀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밀라노나 장명숙 씨의 인생의 한 장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 싶습니다. 딱 한 장면만 꼽는다면요.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제가 첫 아들 낳았을 때 네, 왜요? 굉장히 난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의료 환경도 아니니까 아기를 선택을 할 거냐 산모를 선택을 할 거냐 그런 정도로 난산이었는데 예, 예. 다행히 이제 수술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구사일상으로 났죠. 그랬는데 지금도 가끔 그때 장면이 제일 떠오르는데 지금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그 네. 장면이 또 떠오르네요. 아, 저는 뭐 내가 처음으로 이탈리아 땅을 밟았을 때라든가 이 나라에 뭐 이런 걸 들여왔을 때 뭐 명예 기사 자귀를 받았을 때 뭐 이런 것들 뭐 훈장을 받았을 때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좀 의외의 답변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 생명을 낳잖아요. 음. 그 예전에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그 이태리 작가가 그런 네. 말씀,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자식을 낳는 거하고 좋은 글을 쓰는 거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근데 네네. 제 자식이 뭐 이렇게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식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 뭐 대단히 좋은 자식, 평범한 자식인데 일단 제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생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도 여러 권 썼어요. 네네. 그래서 그 책도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산고의 고통은 똑같지만 생명체는 또 다른 거잖아요. 상당히 좀 의외의 답변을 저는 좀 생각보다 들어서 굉장히 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물론 더 왕성한 활동을 하셔야겠지만 이른 언저리의 유튜버가 되셨고 또 새로운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펼치고 계세요. 70년 삶을 좀 돌아보셨을 때 인생이란 뭔가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네. 이게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좀 더 입도 좀 조그맣고 이쁘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나져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졌잖아요. 그냥 태어나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게 답변이 되게 단촐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생이란 뭘까라는 것을 지금 이 나이에도 계속 반추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좀 다그치고 이러거든요. 저는 항상 제 화두가 24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정성껏 살을까. 그러면 74 아니죠. 둘을 빼야 되죠. 72. 72의 장명숙 씨, 밀라논나의 꿈은 뭘까요? 제 나이를 요새 생각하니까 예전에 저희 윗세대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제 나이 언저리면 대충 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은 나이야. 사실은 옛날로 치면, 30년 전으로 치면. 그래서 저는 요즘 제 꿈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여생이잖아요.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첫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이런 질문을 젊은이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움직이는 한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사회의 패러다임이 좋은 쪽으로 가는 길에 것에 조금 기여하고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 이런 네. 짧게 답을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참 분열과 갈등 또 극단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좀 치유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 좀 시청자들께 부탁드릴게요. 저 그런 거창한 말씀은 못 드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인정하고 역지사지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우리 저 선생님의 저서를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참 귀한 말씀, 어떻게 보면 또 소박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사사건건 2주의 사람 100만 유튜브 구독자 MZ세대 소통왕 밀라논나 장명숙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